안녕하세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언제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뇌하는 자칭 민주주의의 아이콘 MC 김수정입니다. 지난 시간 처음으로 이달의 민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 주위 반응부터가 뜨겁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있지만 막상 이야기를 펼칠 장이 부족해 나서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딱 이달의 민주가 열띤 토론회장을 마련해줘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들을 마주하니까 제가 다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슈 가득한 민주주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이달의 민주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만나볼까요? 이달의 민주 첫 번째 민주주의 아이템은 바로 위협받는 타이완 민주주의입니다. 이 문제 중요하니까 다들 별표하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전쟁, 경제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의 끊임없는 무력 침공 위협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취임사에서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런 라이 총통의 발언을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타이완의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고 타이완을 에워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타이완 총통선거에선 민진당이 승리했지만 국회 과반수를 얻지 못하며 거대 야당인 국민당과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당의 정식 명칭은 중국 국민당으로 1919년 중국 공산당과 벌인 내전에서 패한 후 타이완으로 쫓겨나 1990년대 민주화 시기까지 계엄령으로 타이완을 통치해왔습니다. 국민당 초기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웠지만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정당인 만큼 민주화 이후엔 중국과의 협력 및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타이완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타이완 사람으로 인식하는 만큼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세대 간의 간극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싸우더라도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4년 타이완의 해바라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 외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더불어 양당 모두 중국과의 통일이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분명한 건 타이완 내부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시민들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달의 민주 두 번째 아이템은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입니다. 이번 수학시험 몇 개 틀렸어? 세 개. 3개? 13개요. 뭐? 13개? 손바닥 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하며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시행했는데요. 덕분에 학교에선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강행한 의원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고 있다며 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고 특정 성적 지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 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겠다 밝혔는데요. 학생들의 인권을 비롯해 교사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이달의 민주 마지막 아이템은 2024 현대사 교사연수입니다. 자, 마지막 교시니까 다들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현대사 교사연수는 2006년부터 민주화 운동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대표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단과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 25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현대사 교사연수는 매년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신청이 몰려 조기 마감을 해야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올해 연말에 개관할 민주화 운동기념관에 그만큼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현대사 교사연수는 7월 23일과 25일, 26일에 걸쳐 1박 3일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민주화 운동기념관 건립 현장에 방문하여 민주화 운동기념관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논쟁적 방식의 현대사 수업사를 만들기 워크숍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죠? 사랑해! 최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곤 하죠.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확산되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던 미국에서조차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거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등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서슬퍼런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절망하기보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자질을 갖춘 리더를 선출하고 행정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차분하고 긴 안목을 갖추고 대응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언제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뇌하는 자칭 민주주의의 아이콘 저 김수정은 또 다른 민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